첫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첫인상에서 나에 대한 인상을 상대방이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대표 한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중을 사로잡는 명품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여러분의 스피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는 바로 대화입니다. 스피치는 나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대화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화는 너와 나의 대화, 1대 1의 대화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피치는 엄밀히 말하면 1대 다수의 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의 기본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물음표를 던지면 상대는 나에게 대답을 하고 너는 어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데요. 스피치,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스피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1대 다수가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이 스피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첫인상,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유효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메라비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인상에 기여를 하는 요소는 총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각 언어, 그리고 다음이 음성 언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내용 언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 언어와 음성 언어, 그리고 내용 언어 중 첫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스피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게 상대에게 들켜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내용 언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게요. 혹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룰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시각 언어, 음성 언어, 그리고 이 내용 언어 중 내용 언어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10%도 되지 않은 7%. 뭐야?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었던 이 내용 언어가 고작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 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시각 언어입니다. 시각 언어는요, 50%도 넘는 무려 55%를 차지하는 정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역시 예쁘게 생겼어야 해, 잘생겼어야 해, 멋있었어야 해 라고 낙담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시각 언어는 단순히 예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여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시선, 표정, 몸짓, 그리고 의상 등등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모든 이미지가 시각 언어입니다. 사실 시각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 내용 언어 중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시각 언어이지만 또 가장 손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시각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시각 언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각 언어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음성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음성 언어는 그러면 얼마큼 차지를 할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음성 언어가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38%, 4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 언어, 거의 50%에 육박한 이 음성 언어를 좀 어떻게 다듬고 첫인상에서 나에 대한 인상을 상대방이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언어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쇼츠 영상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보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먼저 몸을 한번 가볍게 풀어볼까요? 탈탈탈탈. 얼굴도 혀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자, 목소리가 평소에 조금 뻣뻣하고 경직되고 특히나 이렇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 조금 긴장되는 그런 장소에 가면 평소엔 잘 안 그러는데 삑사리, 음이탈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우리 방금 뭐 했죠? 몸을 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성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대 또한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 하죠? 그렇죠.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정말 삐끗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을 때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없게끔 몸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근데 성대도 뭐라 그랬죠? 성대도 여러분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풀어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때 삐끗하고 부상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삑사리, 음이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 중에 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관악기라던가 금관악기라던가 플룻, 오보에 이런 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요. 연주를 하러 들어가시기 전까지도 그 막바지 전까지도 악기를 품 안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세요. 왜냐? 관 속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하게 잘 유지가 되어줄 때 실제 연주를 하면 더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악기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우리 몸이 악기에 비유가 된다면 우리 몸 또한 풍성하고 풍부한 소리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느낌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목감기가 걸렸거나 좀 소리가 안 나올 때 흔히 하는 행동, 목에 스카프를 둘러준다. 혹은 미지근한 물을 머금고 있는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내가 큰 무대에 올라가서 중요한 스피치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아하,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되겠구나. 가벼운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도 좋고요. 미지근한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어주거나 가볍게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몸을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좀 편안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서고 근육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 소리가 나올 내 악기를 잘 정비해준다. 아셨죠? 자, 정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본격적인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